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이자 김포시 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포을 지역구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그 서부권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김포에 계신 분들 이쪽 분들은 강남 집결을 기대하고 있었고 전망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먼저 강남까지 연결돼야 되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남 직결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은 수도권의 서부 지역인 김포 검단에서부터 네. 저기 동부 지역인 하남까지를 연결하고 하남까지? 서울 남부를 관통하게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하선이라고 부른 네네. 김하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네. 그런 이유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 남부 지역도 효화 상태입니다. 2호선과 9호선이 진행되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서울에서도 2호선과 9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남부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김포 인구가 48만입니다. 네. 이제 곧 50만이 되면 전국에서 18번째로 50만을 넘는 도시에 그렇군요.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이 2기 신도시인 검단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18만의 새로운 검단 신도시 인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인 김포와 검단의 규모만 해도 벌써 현재 기준으로 볼 때도 한 70만이 넘는 거고 네. 또 이 저희들이 원했던 이번 GTX D 라인에 보면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따지면 인구 규모가 한 100만이 훨씬 넘는 대단히 인구 밀집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22년간 광역교통 계획이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 김포와 인천 축에는 전혀 어떤 광역교통망이 선정되거나 배정된 적이 없습니다. 없었다. 지금 인구를 이제 말씀해 주신 이유가 김포가 지금 한 49만 정도고 예, 곧 48만입니다. 48만 정도고 이제 곧 50만을 이제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아마 이 GTX B 노선이 지나가는 구리 같은 경우는 한 19만 명 그리고 C 노선 같은 경우 이제 양주 같은 경우 23만 명에 비해서 김포가 월등하게 이제 인구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2019년에 개통한 열차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말 그대로 지옥철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네. 또 혼잡률이라고 네네. 표현을 하는데요. 혼잡률이 285%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 의미는 172명이 최대 탈 수 있는데 387명 정도가 타는 것이고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손을 거의 쓸 수 없고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게 250%의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김포 골드라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 285%다. 그러면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배차 간격을 좀 늘리거나 지금 차량이 뭐 두량짜리라고 하는데 이걸 좀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포 골드라인은 네. 김포 신도시로 이주했던 주민들이 한 1,200만 원 정도의 교통분담금 1조 2천억과 김포시 재정 한 2, 3천억을 포함해서 1조 5천억으로 건설된 경전철인데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된 바가 없이 순수하게 김포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플랫폼이 두량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증차해서 조금 배차 간격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골드라인만으로는 지금의 김포의 교통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교통 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검단 같은 경우는 네. 어떠한 교통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인천 지하철 1, 2호선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계획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김포 골드라인이 2019년에 개통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몇 년 전부터 공사를 쭉 해왔을 텐데 당시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수요 예측을 전혀 못한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없었고 네. 특히 2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정부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배경적으로 보면 경전철 자체가 굉장히 용인 경전철이라든지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서 실패하면서 김포 경전철에도 그만한 투자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토부가 뭔가 약간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GTX D 노선하고 GTX B 노선 이 선로를 좀 공유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역,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수정안도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네. 국토교통위원이고 여러 가지 정부와 협의를 했지만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수정안을 제안받거나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협의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수정안으로 제안받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일부 언론이라고 하면서 관계자라고 하면서 아. 이런 보도의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또 그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 노선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용산으로 GTX B 노선을 공유하는 것은 어떻게 선로를 활용하는 문제이거든요. 서로 공유한다고 표현을 하네요. 예. 네네. 그런데 지금 논의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김포 시민들이 GTX D 노선을 요구하니까 이것이 개선책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포 시민들과 서부권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호도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자체가 요구한 대로 그러니까 GTX D 노선을 설계하게 되면 지하철 2호선, 7호선, 9호선과 노선이 중복된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투자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TX라는 것이 자체가 서울 밖에서는 한 10km 정도 간격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그보다는 한 6, 7k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중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수요가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빨리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네네. 그 논리라면 GTX A, B, C 노선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일산에서 시작하는 GTX A 같은 경우도 네. 3호선이라든지 다른 네. 노선과 얼마든지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GTX C 네네. 노선 같은 경우도 양주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많은 노선들이 이미 오랫동안 1호선, 7호선 등 많은 노선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서도 그 중복되는 앞에 거는. 있는 인근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일 텐데 왜 저희 수도권 서부 주민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한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출퇴근 불편 해소라고 한다면 광역도로, 버스망, 환승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집값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 같아요. 정확히 출처를 좀 알 수가 없는데 조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네. 집값 문제를 지금 염두에 둔 발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댓글들 봐도 결국은 집값 때문 아니야 이렇게 이런 댓글들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 정부의 약속대로 네.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졌으면 전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었겠죠. 저는 오히려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만들었던 것과 교통 대책이 거의 한 보통 10년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네네. 지금 GTX A 노선도 네. 운정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지만 이게 2014년도에 처음 계획이 반영되고 이제 2023년도에서 2026년 사이에 건설이 되거든요. 거의 네. 10년 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부조화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게 된 거죠. 지금 집값이 차후에 오르게 되는 것은. 네. 그래서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경기도가 1,300만이 넘어갑니다. 네. 서울의 내부의 분산을 위해서 신도시를 짓고 있는 많은 곳에서 네. 교통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어떤 교통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교통대책에 들어가면 집값이 일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김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면 전국적인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일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네. 조금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건 전국적인 작년에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올랐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값 문제로 이 문제를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김포를 비롯한 서부권 주민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왜 네. 우리가 그렇게 소외되게 평가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서운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6월에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요구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안 자체가 여러 가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네. 김포나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도 해봤는데 전부 다 흔히 말하는 비용 대비 네네네. 생산 BC값이 1을 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이 안 자체가 정당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동서축에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믿고요. 네. 이재명 지사님도 경기도 입장은 분명하다. 이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코로나19의 이 대재앙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업에 바쁘실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이 먼 곳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까지 오시게 된 것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송구한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잘했어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치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어제도 제 페이스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깎는 그 이상으로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셨던 분노와 소외와 울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혹여 이 정당한 주장이 우리의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폄하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 고심과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우리 48만 인구 중 25만 명이 참여한 이 엄청난 서명의 열기, 이 뜨거운 울분을 반드시 표현해달라, 그 말씀에 제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이 교통으로 소외되어 있는지, 지금도 기자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집값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당한 우리가 낸 권리에 따른 교통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편안하게 출근하고 안전하게 제때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누리는 이 소박한 꿈을 바라고 있다는 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더 가열차게 온몸에 혼신을 다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때 싸우고 대화할 때 대화해서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하는 그 꿈,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